매너나 애티튜드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되, 이미지는 남들이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이미지, 어울리는 이미지, 좀 이렇게 낯설거나 억지로 애쓰는 듯한 이미지가 안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쓰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애쓰면 매력적이지 않다. 네. 이거 너무 좋은데? 자연스러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바이어 팽정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것도 첫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하고 있고, 바이어라는 회사의 팽정은입니다. 대표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인까지 준비해 주시고. 네, 오늘 저희 약간 바같이 꾸며봤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너무 좋아요. 스파클링을 준비했어요. 네. 이런 게스트라면 매일 하고 싶네요. 네. 네, 제가 대표님 뵀을 때 항상 이렇게 좀 뭔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네. 대표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영광이에요. 네. 그럼 대표님 네. 바이어 이미지 브랜딩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어가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바이어가 그녀에 의해서 바이허. 그 바이허고요. 그래서 플레임은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바이허.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바이어. 네. 그녀에 의한.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다 여자분들밖에 없고, 여자들끼리 또 뭔가를 만들어가는, 저에 의해서 이미지를 변신시켜드린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멋있는데요, 대표님? 멋있죠? 네. 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바이허가, 그녀가 뭐 이미지 브랜딩도 해드릴 수 있고, 나중에는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보고, 특히나 로고 같은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저 기억나요. 대표님 처음에 바이어 하셨을 때 네. 뭔가 로고도 되게 신경을 쓰신 느낌이 있었고, 네. 그거에 뭔가 이렇게 그때 저 기억나는 게 처음 창업하셨을 때 네. 에코백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제 주변 분들은 어떤 데를 가실 때는 다 바이어 백을 메고 다니시는 게 가볍고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네,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 네. 되게 가로와 세로의 비율도 굉장히 신경을 섬세하시구나. 네. 쓰신 느낌이라 저도 한동안 네. 저의 애착 그래서 에코백이었어요. 그거 디자인해 주신 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 되셔갖고서는 네, 어떤 그림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이신데 작품이 엄청 비싸게 됐더라고요. 네. 역시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바이어도 같이 커야 되는데. 네. 네, 아니 바이어가 저희가 퍼스널 컬러는 굉장히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럼 바이어만의 특별한 좀 차별화가 바이어의 있을까요? 특징. 저는 사실 퍼스널 컬러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에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중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퍼스널 컬러가 유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퍼스널 컬러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퍼스널 컬러가 아니라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람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미지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건 헤어, 메이크업, 그다음에 패션, 그런 것들은 사실 컬러랑 관계가 된 거지만, 또 매너라던가 스피치라던가 바디랭귀지 이런 것까지도 다 통합적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그 중에 한 틀로서 사용하는 게 이제 퍼스널 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어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관할한다. 되게 이미지에 대한 모든 거? 이미지에 네. 대한 모든 것. 안 그래도 대표님 책 여기에 네.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이 지금 이미지를 관할한다, 전체적인 것을 네. 관할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 책 네. 제목처럼 네. 퍼스널 컬러는 인생을 바꿔주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너무 과한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꿔준 게 이제 시작점이 이미지 브랜딩, 퍼스널 컬러부터였거든요. 저는 일을 늦게 시작했어요. 아이를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한 40 다 돼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름 막 이렇게 멋도 많이 부리고, 막 이렇게 좀 여자분들 다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좀 썼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퍼스널 컬러를 알고, 그리고 이미지 브랜딩 이걸 알면서 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들,
것들. 예전에는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럭셔리해 보이는 거나 멋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이제 외모도 가꾸긴 가꿨지만 나한테 맞는 외모가 아니라 그냥 유행하는 거, 그리고 그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일관성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딱 각인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면서 팽정 대표는 이런 사람, 이제 그런 이미지로 차곡차곡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타인들한테 인지되고, 또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제 강의라던가 이제 그런 컨설팅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제 이미지를 저한테 맞게끔 바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정말 제 인생을 가정주부에서 회사 대표를 바꿔준 게 저는 이미지 컨설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에서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마흔이 다 돼서 네. 새로운 일을 찾으신 것도 음. 굉장히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뭔가 예쁜 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냥 네, 퍼스널 그럼요. 컬러를 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퍼스널한 자기 이미지를 찾아서 네. 뭔가 바꾼다 하는 그 지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미지 브랜딩은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 그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는지, 이제 그거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나는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럼 귀여워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과 노력과 돈도 많이 들고, 타인이 보기에 제가 귀여운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 딱 굉장히 봤을 때 귀여우시잖아요. 아무도 네. 귀엽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귀엽게 보이려고 애쓰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호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의 컬러라던가 메이크업 스타일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었을 때, 그거에 맞게끔 저를 바꿔갔을 때 인지가 더 쉽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래야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이제 많이 알려진 퍼스널 네. 컬러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그 퍼스널 컬러가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진단을 받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진단의 결과를 내는 톤? 네네. 이런 거를 분류하는 것도 네. 조금 다르고, 진단하는 톤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쵸. 드레이프라고 하죠. 네. 네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학문으로 따지면 학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퍼스널 컬러에도 그런 게 있나요? 퍼스널 컬러 이제 색 체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떤 색 체계를 쓰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퍼스널 컬러는 유럽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유럽이에요? 유럽에 이제 바우하우스에 있던 교수님이 퍼스널 컬러 사계절 이론을 만드셨고, 이제 그게 미국으로 전파가 돼서 좀 실용화되고, 그게 또 이제 일본에 전파가 되면서 일본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키는 걸 잘 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은 사실 일본 걸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일본의 색체계가 PCCS 색체계라는 거고, 퍼스널 컬러에서는 사실 그 색체계를 제일 많이 쓰고요. 각자 본인들이 만든 색체계를 쓰시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도 색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색체계를 써야지, 또 저희는 고객들도 회의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게 조금 통일감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쓰는데, 사실은 그런 뭐 명칭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몇 블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컬러에 톤이 어울리느냐를 찾는 거고, 그 톤은요, 혹시 채도나 명도가 뭔지 아시죠? 저 대표님 알려주셨는데 채도는 잘 모르겠어요. 색이 쨍하고 쨍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명도는 밝고 어두운 건데, 네네.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컬러가 만들어내는 컬러의 분위기들이 있어요. 분위기는 그쵸. 캐치했어요. 그 네. 분위기만 사실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분위기가 좀 회색이 섞여서 부드럽고 은은한 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좀 깨끗하고 청량한 게 어울리는지, 아니면 좀 어둡고 깊이 있는 게 어울리는지, 이제 그런 컬러의 영역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원풀로 나뉘긴 하지만 그것만 명확하게 알면 이제 나의 이미지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어떤 기준점을 찾는다 정도로만 하시면 되지, 나는 무슨 톤이고 이름을 뭘로 받았어, 뭐
브라이트 톤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비비드라고 그래서 왜 저는 잘못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받으신 분은 쨍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말씀 들으면서 저 예전에 컨설팅 네네, 받았잖아요, 맞아요. 대표님한테. 네. 근데 그때 저한테 검정색 입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다고 네. 하셨었는데, 저 옷장에 검정색 자켓이 종류별로 있어서, 맞아. 네. 오늘도 블랙이긴 하지만, 네. 네. 블랙 아니신데 그래도. 어, 근데 그 네. 컬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블랙, 그러니까 겨울 딥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둡고 좀 시크하고 세련된 그런 눌러주는 이미지가 맞아요. 근데 음. 가끔은 저도 막 여리여리하고 막 소녀스러운 그런 컬러들을 쓰고 싶을 때도 있는데 꼭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중요한 날,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블랙을 입고 나온 거는 저한테는 이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나 그럴 때 나한테 어울리는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정립이 되려면 사실은 평소에도 쭉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잖아요. 네. 그 받으면 보통 이제 파우치 진단도 해주시고, 네. 이런 류의 이제 컬러의 옷을 입어야 어울린다라는 것도 같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컬러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얼굴만 뭐 화사해서 될 게 아니라, 네. 뭐 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진단을 받고 대표님 책에도 내용이 많지만 되게 제일 활용을 많이 했던 건 골격 골격이요. 분석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골격 분석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음. 골격 분석을 대해서 조금 골격. 안내를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골격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골격으로 나누는데 그 골격도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피부의 속성이 어떠냐, 아니면 좀 탄력 있냐, 부드러우냐. 그 다음에 또 이 입체감이 크신 분도 계시고 좀 플랫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들.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데 상체가 조금 더 크거나 발달하신 분들도 계시고 간혹 앉아있을 땐 여리여리한데 하체가 더 일어났을 땐 좀 이렇게 하체가 좋다, 실하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 또 어떤 분들은 좀 뭔가 뼈에 골격의 느낌들이 크고 살의 느낌 없다거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골격을 나누고 그 골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어떤 실루엣이 어울리는지, 뭐 H라인인지 A라인인지 오버핏인지 그런 실루엣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단이요. 원단도 지금 저희가 입은 원단 자체가 완전 다른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원단의 느낌에 따라서 옷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원단이 어울리는지 좀 하드한 원단이 어울리는지 좀 매끈한 탁 빠진 그런 게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고 강조해야 되는 게 어딘지 허리를 좀 강조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니면은 좀 뚝 떨어지게 입는 게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기준, 그러니까 정하시는 기준이 되는 게 골격 진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네. 확인할게요. 이 골격이라는 게 본인이 골격이 뼈잖아요. 네네, 뼈 맞아요. 그러면 뼈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속성을 파악해서 내가 무슨 스타일링으로 입어야 이게 네. 조금 더 잘, 날씬해 그쵸. 보이고 네. 어울리고 네. 원하는 추구미로 갈 수 네. 있는 그런 뭐 원단이라든지 그쵸. 뭐 그런 것들을 원단, 실루엣이라고 그러니까 옷의 이런 모양 그쵸. 그런 그냥 것들을 H라인도 있고 뭐 A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지 브랜딩이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퍼스널 컬러 아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퍼스널 컬러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골격에 따라 패션 스타일이 주는 이미지가 있고 근데 그 둘 다 맞췄어요. 근데 뭔가 묘하게 나랑은 동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얼굴의 이미지까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컬러는 여리여리한 막 밝고 파스텔 그런 컬러가 어울려요. 근데 몸은 뼈대가 있고 그래서 내추럴하게 막 모델처럼 그렇게 루즈하게 입는 게 어울려요. 그런 어렵잖아요. 옷은 시크하게 네, 입어야 점점 되는데.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네. 이럴 때는 얼굴의 이미지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네. 굉장히 전문가의 네. 영역이고 단순히 뭔가 유튜브 한두 개의 영상에 그쵸.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네. 참고는 하되 뭔가 본인이 잘못 판단을
하고 뭔가 자가 진단 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가 조금 어려운 진단이 분야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딱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맞는 분들, 쉬운 네.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숙련된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네. 아니, 전 알면 알수록 제가 저도 뭐 조금씩 배우기는 해서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한잔 한번 마셔도 돼요? 네, 저희 목이 말라요. 그럼 네. 약간 치얼스. 네, 감사합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네요. 다른데? 네. 아, 대표님 협회도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 협회가 제가 이제 저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협회 해외에도 지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실은 너무 많으셔서 잘 몰랐어요. 너무 네. 많은 건 아니고 그런 어디 것 어디 같아요. 있나요? 지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네. 5군데나 네.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있는데 아,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동아시아를 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관할하시는?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뜨니까 저절로 간 것 같아요. 그럼 네. 대표님이 그 듀오 가신 것처럼 막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자격증 과정, 이제 퍼스널 컬러 자격증, 뭐 패션 스타일링 자격증 이런 자격증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해외에서 이걸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하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쯤 그때 외국 분들이 알아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다 찾아서 본인 이거 배우고 가고 싶다. 그래서 통역 붙여서 와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시기가 지나니까 그분들이 여러 명 들어오시는 것보다 저 하나가 가는 게 낫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가서 하게 되고 그 수업 받았던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인도네시아라면 나 인도네시아에 그럼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브랜치를 하시게 되는 거고 뭐 중국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저절로 확장이 됐던 것 약간 같아요. 말 그대로 국위선양이네요. 네, 저 진짜 전 너무 제가 국위선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선망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저절로 이렇게 발맞춰 가서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럽에서 시작돼서 네. 미국에 와서 일본에 가서 이게 한국으로 와서 다시 동남아시아로 퍼지는 중이잖아요. 이게 약간 이 콘텐츠, 이런 커스텀 컬러 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누군가가 예뻐지고 싶다, 나의 이미지를 찾고 싶다라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그럼요. 있고 이게 그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평창하고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에 K-뷰티가 있고 그럼요. 네. 또 대표님이 계신 게 너무 뭔가 너무 좋아요, 대표님. 네. 멋있어요. 저 그 정말 멋있다는 얘기 전 엄청 더 하시고.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네. 해외에서 들어온 건데 이제는 그 해외에서 저희 걸 배워가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우리 걸 배우냐. 하다못해 일본도 저희도 일본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국 게 훨씬 디테일하대요. 섬세하고 디테일해서 활용할 게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처럼 하고 싶은 이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한국 사람처럼 세련되지는구나, 예뻐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거를 배우시고 따라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서울역에 외국분들 엄청 많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예전에는 제가 외국분들을 보면 뭐 일본 분이신가? 뭐 중국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시는 언어를 듣고 외국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비슷하지. 스타일은 되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화되어 있고 저희 회사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 이제 외국도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그 나라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면 다 아이돌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돌 좋아해서 유학을 한국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떠나기 싫어서 여기서 직장에 취업해야 되니까 저희 회사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역시 그래서- 덕후가 세상을 네. 구하네요. 정말로. 그래서 와 신기하다.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 통역도 한국어 왜 잘하냐고 했더니 아이돌 좋아하면서 한국 드라마 보고 이제 그래서 했다 그러고 홍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분들이 한국어 통역도 해주시고 한국 와서 저희 회사에서 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돌이 역시 위대해요. 네. 이게 예전에 저 기억나는데 대표님 그때 출장 가시면서 네. 엠믹스 사진 찍어서 네. 누군지 아냐고 저 모르잖아요. 저 올려놨는데 저의 엠믹스라고 해가지고 저 약간 설륜, 설륜 네, 이렇게 저 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네. 모르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 잘 알아요.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남성분들 되게 컨설팅 음. 많이 봤는데 주로 어떤 걸 좀 필요로 하세요? 아, 남성 컨설팅에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요즘에는 본인의 그루밍이나 이제 패션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 내가 대표도 됐고 아니면 뭐 기업에 준역이 됐는데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해보던 걸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나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너무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양복만 입고 다녔던 시대에 계셨던 분들은 그건 편하잖아요. 그냥 양복 입고 출근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다 스마트 캐주얼,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니까 그게 더 어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웨어들 그냥 맨날 골프복 입고 돌아다니시고 막 그러셨는데 왠지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내가 내 나이를 책임질 정도가 됐고 나의 이미지가 조직을 대표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이미지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남성분들이 원래 이렇게 약간 머리만 바꿔도 확 이게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쵸. 또 옷도 남성분들이 좋은 걸 입어야 태가 나는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저 항상 얘기하는 게 남자분들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쵸. 남자분들한테는 기본을 갖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성의 이미지는 특히나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멋낼 아이템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걸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의 신뢰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남성의 패션은 상징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를 골라 제대로 된 걸 골라서 오래 입는 거. 남성복은 유행도 많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 제대로 골라 놓으시면 오래 입으실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컬러가 왜 중요하냐면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으로 보완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자는 메이크업도 안 하는데 퍼스널 컬러 뭐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메이크업을 안 하시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컬러를 쓰느냐가 얼굴에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맞는 컬러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 뭐 안경이라던가 저는 컨설팅 할 때 어떤 분은 그것도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차는 뭘 살까요? 차요? 네, 차도요. 아니 딜러가 아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차도 생각해보니까 전 그분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서 저희 영상에 어울리는 사람과 차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그치 그 차를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지.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어떤 차를 타면 약간 좀 그 사람 스포티하게 네. 보이는 그런 것도 게 있고 어떤 건 좀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뭐 그런 그분 게 보면서 있죠. 그치 차도 중요하지 생각했고 뭐 시계라던가 이제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훨씬 쉽거든요. 그럼 이런 것처럼 제가 잘 몰라서 PK 셔츠만 살피는 것처럼 네. 그러면 남성분들이 내가 뭐 컨설팅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지금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패션 아이템? 기본템? 남성분들을 위한? 기본템보다 일단 남성 패션 가장 중요한 건 핏과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지를 짧은 걸 입어요? 너무 짧거나 아니면 길어요. 길게 입어야지.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다 길게 입고요. 핏도 넉넉하게 편한 걸 입는데 이걸 조금 핏도 맞게 그리고 와이셔츠나 상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하게 크게 입다 보면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크게 입으면 더 뚱뚱해지고 뚱뚱해지니까 크게 입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좀 몸에 붙게끔 어느 정도 입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은요. 이게 비즈니스 캐주얼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재킷은 꼭 입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재킷이 하나 있으시면 재킷을 이렇게 라운드 면티 입으셔도 되고요. 셔츠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 면바지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재킷은 하나 꼭 있으셔야 되고 제가 지금 당황한 게 계속 재킷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주고 있어요. 난 병원 꼭 사주세요. 그래서 사실 때 첫 재킷은 저는 네이비를 사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이비 자켓. 네이비 재킷. 네이비도 웜과 쿨이 있긴 하지만 네이비가 가장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팬츠는 면 팬츠. 면 팬츠도 색깔이 많잖아요. 베이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베이지? 네. 오늘 저희 영어 기부를 다 어, 터는데 적어야겠어요. 네, 베이지 팬츠가 안에는 무슨 색? 안에는 이제 퍼클에 맞춰서 있긴 한데 베이지를 사라고 음. 말씀드리는 이유가 베이지는 모든 걸 흡수하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이잖아요. 그러니까 퍼클에 상관없이 화이트랑 입어도 예쁘고 블랙이랑 입어도 예쁘고 네이비랑 입어도 예쁘고 모든 컬러랑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베이지는 기본적으로 하나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 또 백화점 가야겠네. 그러면 그런 남성분들도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고 기업 대표분들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VIP 컨설팅 정당하고 VIP 컨설팅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대표시니까 말씀하시는 거 워낙 잘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회사 내에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계약에 큰 건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주실 때는 이제 그런 스피치 하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매너라던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받으시긴 해요. 그럼 요즘에 스마트 캐주얼을 회사에서 진짜 많이 입는데 너무 막 스마트에 맞춰야 되지 캐주얼에 맞춰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뭘 입으면 제일 무난할까요? 출근할 때. 출근하실 때는 일단 신발을 잘 신는 게 중요하신 것 같고요. 아, 신발 중요하죠. 신발 중요하죠. 네, 예. 옷을 좀 그래도 갖춰 입었는데 쪼리 신고 나가고 그러면은 아, 이제 그럼 신발 대표님 신발에서 뭘 신어야 스마트 캐주얼에 어울릴까요? 여름에 특히 남자분들이요. 남자 여자 같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샌들까지는 용인이 되고 남자분들은 그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제일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건 뭐 로퍼라던가 로퍼. 아니면은 네, 로퍼가 제일 좋은 편한 것 같아요. 로퍼에 스니커즈, 네. 뭐 로퍼. 아, 양말은 뭐 신어야 돼요? 양말이요? 양말이 뭐 신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양말을 아니, 그 자꾸 저희 뭐 같이 사는 분이 자꾸 얘기하는데 네. 계속 스포츠 양말을 신고 출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양말은 그래서 잘 모르시면 저는 차라리 그 페이크 삭스 신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지난번에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그분이 미팅하시기 전에 이제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신발은 정장 구두를 신고 오셨는데 양말은 스포츠 양말을 신고 오셨더라고요. 아, 저 이거 CEO 포럼에서 단체 사진 찍으시는데 네. 앉으시면 바지 올라가잖아요. 그치. 그때 살이 거기 보이면 다 안 되는데. 살도 보이는데 스포츠 양말이 많아서 당황했어요. 순간 네. 그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품격은 그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그러니까 쇼핑을 진행할 때는요, 제가 제 사비로라도 꼭 양말 사드려요. 아, 왜냐면은 양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 네. 예쁘게 입으셨는데 양말에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양말과 신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여름에 샌들까지는 괜찮은데 네. 남성분들은 로퍼 신고 양말 챙겨 신는 거. 네, 근데 페이크 삭스를 신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양말로 멋내시는 분들은 양말을 막 컬러풀하게 신고 그걸로 이제 패셔너블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특히 양복 같은 거 입으실 때는 살이 보이면 안 되니까 긴 양말 신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좀 짧은 거 신고. 뭐 이런 기업 대표님들 만날 뵐 일이 많은데 그분들도 저도 막 컨설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대표로서 꼭 가져야 되는 기본적 이미지 브랜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뭐를 정장을 입어야 된다.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실용성을 네네네. 보여주는 사람은 실용성을 보여주게 입는 거고 나는 그런 거에 투자하지 않는다 해서 기본 무난하게만 입는다 해서 계속 그것을 똑같은 옷을 10벌을 사놓고 입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지난번에도 이대용 회장님께서 해외에 가셨을 때도 일부러 좀 캐주얼하게 입어서 뭐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션은 그 사람의 그런 신념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건가 나 정말 굉장히 그 액티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렇게 옷을 입으시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뢰가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입으셔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추금에 맞춰서 신뢰감이 네. 그러니까 일전에 여자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왜 저를 찾아오셨냐면 본인은 이제 이번에 기업에 임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워낙 좀 귀엽고 왜소하고 이렇게 어려 보이니까 이제 좀 세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제가 좀 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대표님처럼 만들어주세요라고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저처럼 하세요라고 절대 안 하고
누구누구 이사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게 큰 메리트인데 그거를 굳이 누르실 필요는 없다. 그 이미지 그대로 가시되 나의 행동, 뭐 말투 그런 거에 있어서 카리스마를 주시면 되지 굳이 블랙이 안 어울리는데 블랙을 입어야지 시크해 보이고 세 보이니까 블랙을 입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대표님의 네. 그 추구하시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 네. 제가 이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옛날에는 좀 섹시하거나 엘레강스하거나 하여튼 그런 걸 추구했던 것 같은데 섹시하세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겨울 쿨톤이에요. 네. 겨울 쿨톤의 이미지는 좀 모던한 이미지, 좀 약간 강한 카리스마. 그게 겨울 쿨톤의 이미지고 내추럴 골격인데 내추럴 골격은 약간 좀 루즈하게 편하게 입고 조금 스타일리시한 그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개성이 있거나 스타일리시한 좀 카리스마가 있는 뭐 그런 시크하거나 엣지 저 있는 최근에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라는 네. 멤버 아세요? 그 애니를 보고 왠지 팽정은 대표님 같다라는 요새 약간 그런 떠오르는 색별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약간 그 이미지가 약간 그 시크하고 네. 모던한 그런 이미지가 좀 그런 스타일링이 좀 닮았다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이런 했어요. 퍼스널 네. 컬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한테 맞는 컬러의 메이크업, 뭐 헤어스타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메이크업 안 하시잖아요. 제가 여름 쿨톤 깨끗하고 청량하게 메이크업 하시라고 그쵸. 얘기하는데요. 여름 쿨톤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저 근데 20대 때 이렇게 스모키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뭐 유행이라서 그렇긴 했는데 네. 저도 막 이렇게 애교 스타일도 있고 막 사랑스럽게 하고 싶은데 전 그게 안 어울려서 이렇게 세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울리세요. 이게 딱 찰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좀 늘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좀 찰떡의 사랑스럽고 느낌이 있으세요.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속은 되게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태도나 애티튜드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되 이 이미지는 남들이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이미지, 어울리는 이미지, 좀 이렇게 낯설거나 억지로 애쓰는 듯한 이미지가 안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쓰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애쓰면 매력적이지 않다. 이거 너무 좋은데?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이거 어디 써도 돼요? 왜요? 많이 쓰세요. 네.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는 뭐 이미지 브랜딩이든 무엇이든 애쓰면 멋스럽죠. 그리고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게 멋스러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브랜딩은 나다운 걸 찾는 거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다운 걸 잘 모르고 사세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사시는데 저는 특히나 중년쯤 되면 어린 친구들은 그냥 예쁜 거 쓰려고 이런 거 컨설팅을 받고 그걸 떠나서 나한테는 진짜 어떤 게 어울리는지 어떤 게 나다운 건지를 찾으시는 거는 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꼭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울리는 거, 나다운 게 뭔지를 찾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모토슬러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그거 보시고 안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콘텐츠도 올려주셨던데 거기 앞에 보면 한 번도 자기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은 부분들이 메이크오버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모쏠이잖아요. 모쏠한테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이 없는 거, 그 자신감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신감이요, 이 내면의 자신감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내면에 대한 자신감은 쉽게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외면을 끌어올리라고 먼저 외면이 올라와야지 내면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나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뭐 내가 뭐 나의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뭐 학업적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들이 너 예뻐졌어, 너 멋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들면 조금씩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외면도 같이, 그러니까 내면도 같이 올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자존감을 끌어올린다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면과 외면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외면을 끌어올리는 거고 그거에 맞게끔 내면도 같이 올라오는 거.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6개월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외면을 끌어올린 건 아니었잖아요. 무슨 뭐 치료도 받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외면이 막 뚱뚱한 사람을 일단 잘 다이어트를 좀 하게 해줬고 이제 또 뭐 헤어스타일도 찾아주고 그러면서 나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나한테 어울리는데 나 이런 거 안 입어봤는데 입어보니까 괜찮네. 이제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모습을 찾고 거기에 좀 자신감을 얻고 또 매력 네. 있다라는 그런 조금 평을 들으면서 그럼요. 내면도 같이 올라오는 네,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친한 친구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칭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몇 년, 한 2년 지나서 저한테 밤에 이렇게 편지, 카톡이 길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좀 놓고 살았던 것 같대요. 그래서 멋도 안 내고 바쁘고 애기 키우고 회사 다니고 너무 바빠서 본인에 대해서 놓고 지냈는데 이걸 하게 되면서 조금씩 제가 과제를 내주거든요. 이번에는 메이크업을 나한테 맞는 걸 해갖고 와. 이번엔 옷을 이렇게 입어봐. 근데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예뻐졌다 그러고 굉장히 막 칭찬을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조금 신경 쓰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근데 그 힘이 생기면서 본인이 문화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챙겨가면서 성장해 가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보람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존감을 올리는 데는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막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생의 인생을 변화를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중에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기 추구미가 있는데 네. 진단 결과랑 본인의 추구미가 맞지 않을 때 네. 저도 약간 검정 자켓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여전히 검정 자켓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네. 게 아니니까 어떤 접점을 찾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거든요. 강의에서는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잖아요. 무슨 톤을 이렇게 입어야 돼, 무슨 곡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게 되는데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는 근데 나는 시크하고 세고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데 나는 좀 사랑스러우고 싶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소개팅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어라고 하면은요. 근데도 당신은 어두운 색이 어울리니까 어두운 색을 입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 원단 소재를 다르게 쓴다거나 아니면 옷의 라인감으로써 사랑스러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조금 얼굴하고 떨어진 곳에 쓴다거나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아까 강의와 컨설팅의 차이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걸 접점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 최고의 컨설턴트가 맞는 것 같아요. 추구미랑 그 접점을 찾는 거, 네. 많은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살면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블러셔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 했는데, 네네. 왜냐면 본인이 아니까 얼굴이 뭘 더 덧칠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뭔가 체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나의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게 나를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아는 것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나눌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게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뭐다, 더 예쁜 게 뭐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나를 진짜 찾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 같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단시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지 브랜딩은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을 때 되게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 그러실 것 같아요. 무거워지는데. 아니, 마무리를 할 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기대 이상으로 좋은 내용들이 얘기했는데요. 분이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께 뭔가 하고 싶은 한마디?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미지는 꼭 어때야 된다기보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나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에 대한 관심이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의 시작이 아닐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를 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장점. 저희 이미지 브랜딩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점을 커버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극대화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옷 입는 것에서도 제일 쉽게 난 허리 날씬한 것 빼고는 몸매에서 보여줄 게 없어. 그러면 날씬한 허리를 강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장점을, 나의 매력을 잘 찾는 거. 그게 저는 이미지 브랜딩의 시작.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윤주의 빅톡톡 네. 행정 대표님과 네,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잘 가져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